안녕하세요. 상호캡슐입니다. 오늘은 집을 팔려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 팔아야 집을 비싸게 팔 수 있고, 집을 사려는 사람은 어떤 상태의 집을 사야 비교적 저렴하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 집을 파는 게 가장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실거주가 가능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즘처럼 전세 시세가 많이 오르는 경우에는 전세를 새로 맞춰서 투자금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자기가 살고 있지 않다면 전세가 끼어있는 상태에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다시 말해서 만기가 임박해서 집을 파는 것이 자기가 자기 집에 살면서 집을 파는 것 바로 그 다음으로 비싸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수요자는 조금만 기다리면 실거주가 가능하고, 투자자도 머지않아 전세를 새로 비싸게 맞춰서 투자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매도인 입장에서 가격을 가장 잘 받기 어려운 경우도 물론 있는데요. 그것은 만기가 많이 남은 월세가 끼어있는 경우입니다. 월세가 끼어있으니까 전세보다 말하자면 보증금이 작을 테니까 갭이 커져서 초기 투자금이 많아지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매물은 선호하지 않게 되고요. 만기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실거주자 같은 경우는 아예 수요 후보군에서 제외되니까 인기가 별로 없어서 이러한 매물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정리를 해보면요, 월세, 전세, 자가순으로 장기, 단기순으로 점점 가격을 비싸게 받고 집을 매도할 수가 있고, 반대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위 반대순으로 점점 가격을 싸게 주고 집을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만기가 많이 남은 월세의 경우 입주도 어렵고 또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 것은 앞서 살펴보셨죠. 특히 요즘과 같이 대출이 안 되고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출 승계가 안 되는 경우에는 꼼짝없이 월세와 가격의 갭만큼 이 많은 돈을 다 투자금을 넣고 집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만기가 많이 남은 월세가 껴있지만 집주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놓은 집이 있고, 요즘처럼 6월 1일 이후로 다주택자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가 시행돼서 집을 그 전에 절세 매물로서 빨리 팔고 싶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로 인해 신규 대출은 물론 집주인이 받아놓은 대출 승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월세와 가격의 갭만큼의 투자금은 없으니까 집주인이 기존에 받아놓은 대출을 활용을 해서 투자금을 좀 줄여서 매매를 하고 싶은 경우 바로 이행인수라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행인수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판례와 민법에서 인정되는 아주 적법한 거래 행위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일종의 자금 조달 방식이라고 보시면 편하겠는데요. 그 내용은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매수인이 대신 갚고 그 대출금만큼 공제된 매매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등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대출을 받아놨어도 이 대출을 요즘은 활용할 방법이 없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이 대출로서 투자금을 줄이는데 활용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활용이 안 되니까 이 대출금을 그대로 매도인 앞으로 두되 매도인이 은행에 대해서 원리금을 변제해야 하는 그 이행만 매수자가 인수하고 그 대출금 전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해서 투자금을 줄이는 그런 거래 방식입니다. 자금 조달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채무 명의가 자신에게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불안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불안을 없애고자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채무자로서 매도인이 은행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과 같은 액수만큼을 매도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도인이 기존에 끼고 있던 대출의 채무 명의를 매도인에게 남겨놓은 상태로 매수인은 투자금이 줄어들어서 좋고요. 매도인은 대출금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요즘같이 절세 매물을 빨리 매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니즈를 모두 다 충족시키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기존에 끼고 있던 대출의 채무 명의를 그대로 둔 채 집의 소유권만 매수인에게 넘기면 대출을 해준 은행에서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매수인이 그냥 매도인이 대출을 그냥 있는 채로 그냥 이 집을 자기들끼리 일정 금액을 주고 매수를 한 다음에 소유권 전등기를 하고, 이거는 뭐 자기들끼리 하는 걸로 당연히 가능하죠. 네, 소유권 전등기를 하고 이 대출은 뭐 근저당은 뭐 그냥 내비두고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매도인이 계속 원리금을 한 달에 했던 얼마씩 얼마? 한 200만 원인가 한 달에 원리금을 내고 있는데 네. 그 원리금을 매수인이 자기가 대신 내겠다. 네. 이래가지고 어쨌든 매도인 매수인 신뢰 문제지만 둘 사이가 신뢰만 있다면 네. 그렇게 대신 내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소유권 전등기 매수인이 가져오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우리은행 앞으로 돼 있는 건 그대로 내비두고 그러니까 지금 그 사장님 말씀은 예. 소유권은 매수인이 가져가고 예. 대출에 대한 건 현재 매도인이 갖고 있는데 그거는 매도인이 이걸 갚아버리면은 다시 안 나오니까 매도인이 또 유지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가능해요. 들으신 바와 같이 이행인수라는 방식도 민법상 또는 판례상 적법할 뿐만 아니고 대출해준 은행에서도 이러한 이행인수 방식을 이용한 거래에 대해서 뭐 기한 내 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대출금을 갚으라든지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제가 직접 작성한 이행인수 자금조달 방식을 활용한 매매계약서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방식을 활용한 계약서의 특징이라면은 이 융자금 부분에 이행인수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특약 부분에는 이행인수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고 매수인이 이행인수한 채무를 모두 다 변제했을 경우에 매도인이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준다는 특약이 들어갑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성우 캡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